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연철입니다. 오늘은 사실 내신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이 시험 기간이에요. 사실 시험 기간일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시 원서 접수도 얼마 안 남고 하는데 이제 성적은 생각처럼 잘 안 오르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수시 전략을 세워야 할까? 네. 이제 간략하게 3가지로 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내신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3가지가 다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거가 특별히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뭐 교대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뭐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을 좀 노려보자 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등급간 점수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대학마다 사실은 스테나인이라고 하는 그 9등급제를 지금 석차 등급제를 쓰고 있는데, 석차 등급에서 등급간 점수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예 난 모르겠다, 그냥 내신 반영 안 하는 수시 어딨어요. 나 내신 나쁘니까 그냥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학 갈래요? 그 3가지. 그죠? 그 3가지 정도를 아마 좀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뭐 좋은 대학들 찾아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럼 오늘 이 3가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전교과 혹은 뭐 인문은 국영수 사회, 뭐 자연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국영수 과학을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아니라 이보다도 더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네네. 제법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교과와 과목 다르죠. 그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안에 이제 과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수사 교과의 전 과목, 또는 국영수과 교과의 전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전 과목이 아니고 그 교과 안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지금 뭐 나가고 있겠죠. 표 하나 나가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가천대는 일부 과목만 반영해요. 그죠? 교과가 아니고 일부 과목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가천대 학생부 숫자나 적성우 숫자, 또는 뭐 가천 바람개비 2 같은 경우는, 전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영하는 교과는,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 똑같아요. 교과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는 똑같은데 그 안에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반영하죠? 지금 교과별 상이 5과목을 반영을 그렇죠.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반영 교과의 높은 점수 순으로 네. 35%, 25%, 25%, 15%가 네. 반영이 돼서 총점 이제 100점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학년으로 나누는 대학들도 있어요. 1학년, 뭐 2학년, 3학년. 근데 그것도 없이 가천대는 지금 어떤 거죠? 교과별 상이 5과목. 무슨 얘기예요? 국어 5개, 수학 5개, 영어 5개, 인문계라면 사회 교과에서 5개 과목인 거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잘한 거 그냥 우선순위로 5개씩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금 전에 또 언급하신 것처럼 가천대는 또 좀 특이하게 거기부터 시작해서 국영수 사 또는 국영수 과에서 우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반영 비율이 35, 25, 25, 15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하는 교과의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성적이 잘 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가장 잘 나오면 이게 35%가 그렇죠, 반영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한 대학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대, 뭐 중대, 동국대가 아마 논술 전형에서 그 3개 대학은 또 교과 전형 말고 논술 전형에서는 좀 특이하죠. 이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학년도 상관없고요. 인문 자연도 상관없어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에 뭐죠? 상위 30단위만 반영한대요. 상위 30단위 뭘까요? 30단위. 아, 시간 과목 그죠.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단위가 시수 얘기하죠. 시수.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냐. 그럼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5단위. 5시간 배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5단위 정도가 되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2단위 또는 3단위일 거라고요. 그럼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에서 가천대는 교과별 상위 5과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국어에서도 5개, 수학에서도 5개, 영어에서도 5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과 중에 그냥 상위 30단위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간 단위로 한 5과목 정도가 그렇죠. 필요한 거 아닌가요? 5단위니까 5, 6에 30이니까 6과목만 뽑으면 되는데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자연계 논술 이과 이제 공대를 가려고 그죠? 이화여대 엘텍공대 있습니다. 공대를 가려고 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을 못 해요. 그럼 못 쓰나요? 아까 뭐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별 상위 5과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도 다 뽑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정말 비근한 예로 수학을 하나도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국수, 영사, 과학, 교과 중에 상위 30단위니까 내가 국어를 정말 잘했어라고 한다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5단위라고 했으니까 6과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학기 중에. 그렇죠. 그죠? 그럼 국어 6개 과목만 뽑으면 되죠. 국어 1등급짜리가 6개 있으면 이 친구는 2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만점이죠.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아마 논 7학삼일 거예요. 논술 70에 교과 3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럼 2대식으로 했을 때 30점 만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네. 학생이 선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 아이 건가요? 그럼요. 학생부 내면은 내가 이거 낼 거예요가 아니고 우수한 거 그냥 뽑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1.0등급도 2대식으로 잘만 뽑으면은 만점이고 2.5등급인에도 2대식으로 계산해서 1등급짜리 잘만 뽑으면 2대식으로 하면 만점인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이거 이화여대 논술 전형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시험은요? 아니 시험은 아니고 네, 시험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를 보니까 네. 근데 좀 내신이 논술 전형인데 2등급대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평균이 이런 경우가 진짜 흔치가 않은데 네,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뽑아서 내가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언급할 때가 아마 서울여대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대학들도 조금 특이하긴 한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교과 우수자랑 논술 우수자가 국영수사, 국영수과 교과는 똑같은데 뭐죠? 교과별 여기도 상위 3과목씩. 그러니까 아까 가천대랑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서울여대를 왜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거냐면 서울여대가 전년도랑 그 전년도랑 이 방법이 바뀌었어요. 반영하는 교과에 2018학년도, 19학년도 수시에 네. 반영하는 교과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대학들은 입결을 발표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물론 밑에는 표시는 해둬요. 올해는 조금 반영하는 교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제 표시는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전년도 기준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거보다 반영하는 교과목 수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 수가 되게 네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결이 뭐 3점 몇 등급 막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됐는데 네. 전년도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성적이 되게 올라간 거죠. 3개씩만 반영해서 총 12개만 냈다 보니까 2점 몇 등급 막 1점 몇 등급도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 전년도에 입결이 뭐 3점 얼마만 보이니까 그거 보고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폭발했을 경쟁률 것 같은데. 엄청 폭발했죠. 거의 2배 이상 뛰면서 근데 학생들은 이제 전년도 입결만 보고 쓰다 보니까 이런 당연히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쓴다고 썼을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이 나쁘니까 내 내신 보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만 볼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 전년도랑 그러니까 작년 2019학년도랑 전형 방법이 이 반영하는 교과목이 변경이 되었나 안 되었나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런 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평가 방법이 조금만 바뀌어도 입시는 그럼요. 진짜 막
너무 많은 게 바뀐 것 같아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확인을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 그리고 이제 또 등급 간 점수 차이도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것도 대학마다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네. 유불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온 표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논술 전형이에요. 그렇죠. 논술 전형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아마 이 등급간 표를 보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하나 생각하는 게 딱 보면은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 이 대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이 대학은 얼마 이하는 쓰지 말라는 얘기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 아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00씩 2등급은 2점 차이 나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4점 차이가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엔 몇 점 차이? 6점 차이로 이렇게 2점씩 그러니까 2, 4, 6 이렇게 벌어지네요. 그러다가 4등급, 5등급은 8점 차이 나서 190이네요. 5등급이. 네. 6등급은 178이네요. 큰 폭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22점. 네, 대략적으로 네. 뭐 한 5등급 이하는 쓰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죠? 네네. 그죠? 네, 보이기는 해요. 그에 비해서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9.9, 와 정말 적네요. 그죠? 그다음에 네네. 9.9, 9.8, 9.6, 9.3, 8.8. 여기는 뭐 한 6등급도 쓰기는 잘하면 쓰기는 쓰겠네요. 실제로요. 실제로도 예, 합격할 예, 예,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로 실제로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좀 좁게 주느냐 아니면 조금 차이를 좀 두면서 주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뭐 설명회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학 어디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디 얘기할 것 같으세요? 여기 없는데. 네, 없어요. 서강대. 서강대요? 네, 서강대 논술 전형 얘기를 좀 논술 전형의 등급간 점수를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요 표에 있는 것처럼 아마 석차 등급을 넣으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9등급을 다시 32개 극간으로 더 잘게 쪼개거든요. 더 잘게 쪼개요. 더 잘게. 그리고 쪼개고 극간이라고 표현할게요. 32개 극간을 극간당 0.1점밖에 차이를 또 안 네. 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한 6등급이야 라고 하면은 극간으로 보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극간에서 한 20 몇 극간 가 있을 거예요. 32개 극간 중에 20극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20극간. 그럼 내가 6등급이면은 20극간이잖아요. 근데 0.1점씩 차이 나니까 몇 점 차이 나는 거죠? 2점 차이 나는 네. 거네요. 그죠? 2점. 네.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점수 6등급이지만. 차이가. 네.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논술 80에 교과 10%에 실결봉사 10%거든요. 그럼 교과 10%니까 뭐 10점 만점이라고 할게요.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인데 실제로는 정말 차이 안 나는 거죠. 6등급이라 네, 하더라도 6등급, 7등급이라 하더라도 거의 차이 안 날 거라고요. 출결봉사 실제로 거의 만점일 거고요. 그 의미대로 하자면은 서강대는 꼭 한양대 아니다. 어디죠? 연대나 건대처럼 그냥 논술 100%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급간 점수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전형 비율, 반영 비율, 전형 요소 간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되고 내가 내신이 좀 나빠,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거 생각하는 친구들도 지금 뭐 얘기한 거 서강대라든가 뭐 논술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서강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표에서 등급간 점수가 조금 한 3, 4등급 뭐 요때 4, 5등급 여기가 좀 등급간 점수가 좀 적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논술에서 뭐 내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발목 잡히는 요소가 내신이라고 아이, 생각이 그럼요. 들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입학처에서도 뭐 설명회를 하면은 논술에 있어서 내신의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 등급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을 때 논술도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지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미묘한 점수고 작은 점수 차가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좀 확인을 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네.
내신이 약한데 그럼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뭐 고민을 해봐라. 근데 네. 물론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시 전형이 있어서 네.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참 슬프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많지 않다라는 게 그죠.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좀 해드리고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있어요. 어디죠? 또 논술 전형이겠죠. 올해 이제 뭐 이렇게 논술 전형에서 어디죠? 연대, 건대 맞죠? 네, 맞죠? 그리고 그죠.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아니고 이제 학생 뭐 반영은 하는데 학생부 종합이라는 표현으로 반영을 하니까 학종처럼 반영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데는 건대 그다음에 이제 연대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학종에서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으니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특정 과목을 좀 잘했다고 그래도 좀 내가 좀 경쟁력이 있다거나 라고 한다면은 내 내신이 나빠도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 미반영하는 대학 참 없네요. 그죠? 이런 대학들이 있기는 한데 미반영한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보다는 차라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등급간 점수가 좀 작은 대학들, 뭐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처럼 그런 대학을 좀 전략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보다 찾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지금 높잖아요. 지금 연대랑 건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학을 조금 좀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과 뭐죠? 어디예요? 그렇죠. 등급간 점수가 좀 적은 대학. 요 두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입학 설명회에서도 예상 경쟁률을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막 수치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보다 올해가 엄청 터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진짜 온갖 논술망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온갖 논술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사실 좀 연대 논술을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